자, 한 시간만 더 집중해서 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 RS 입체배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에 112페이지 5-4절 그 입체 구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3차원적인 입체 배열을 가지고 있는 어떤 화합물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1번, 2번은 우리가 이미 그 4장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점선 쐐기선 구조, 유먼 통도.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는 표현 방법이 피셔 통도입니다. 자, 어떤 화합물을 이제 3차원적인 입체 구조를 표현할 때 어떤 표현 방법으로 표현하든 간에 그 3차원적인 입체 구조를 3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3차원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카이랄 탄소가 있을 때 R별인지 S별인지 그 입체 배열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 뭐 점선 쐐기선 구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같은 화합물을. 그래서 다 만약에 이 탄소가 입체 배열이 R별이면 이게 다 여기도 R별을 갖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화합물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자의 예를 들어서 이 탄소가 카이랄 탄소고 우선 순위가 OH가 1등, 에틸기가 2등, 메틸기 3등, 수소 4등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입체 배열이 R별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 카이랄 탄소 입체 배열이 브롬이 1등, 그 다음에 질소가 2등, 그 다음에 이 산소 때문에 CH2OH기가 3등, 메틸기 4등 이렇게 해서 4등이 쐐기 결합이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고 오른손이 감기는 방향, 시계 방향으로 1, 2, 3이 아니라 1, 3, 2, 1, 3, 2로 배열되어 있죠. 그래서 S별. 자, 이렇게 3차원적인 입체 구조를 이렇게 점선 쐐기선 구조로 나타내었을 때는 RS를 판단하기가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률이 엄청 높겠죠. 자, 그런데 같은 화합물인데도 그 입체 구조를 유먼 통도로 나타내면 그 입체 구조를 좀 파악하기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RS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학생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같은 화합물인데 왼쪽은 점선 쐐기선 구조고 오른쪽은 유먼 통도에서 엇갈린 형태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합을 관찰자가 이 방향에서 봤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탄소가 전면 탄소, 이 탄소가 후면 탄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회전시켜서 이렇게 오른쪽 가리움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60도 회전시킨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탄소가 카이랄 탄소입니다. 전면 탄소가 카이랄 탄소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을 보시고, 자, 이 파란색 결합 세 개를 구조가 삼각평면처럼 보이니까 삼각평면 구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삼각평면 구조가 아니라 왼쪽 그림 보십시오. 이 파란색 결합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관찰자가 보는 방향 쪽으로 향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결합이 앞쪽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입체적으로 이게 매치가 됩니까, 여러분? 매치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후면 탄소입니다. 후면 탄소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결합 3개, 이 결합 3개가 오른쪽에 결합 3개가 되겠죠. 이 빨간색 결합 3개 역시 구조가 삼각평면 구조가 아니라 관찰자가 보는 방향 반대쪽으로 향해져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산발이로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수소 2개하고 E라는 취향기는 칠판면 뒤쪽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입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분자의 예를 들어서 R이냐 S냐 이렇게 화합물이 이렇게 유먼 통도로 주어져 있을 때 카이랄 탄소의 입체 비율이 R이냐 S냐를 판단할 때 그 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탄소가 카이랄 탄소고요. 자, 우선 순위가 NH2가 1등이고 2등, 그리고 후면 탄소가 CH3죠. 후면 뒤에 있는 후면 탄소가 3등, 수소 4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4등이 어떻게 있냐면 앞쪽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시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두시고 오른손이 감기는 방향이 시계 방향인데 시계 방향으로 132로 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이 아니라 1, 3이니까 S별, R별이 아니라 S별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자, 오른쪽 화물에 이 탄소가 카이랄 탄소인데 얘는 R별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숙제를 낼게요. 이거는 확인해 보십시오. R별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유문통도 그림을 보시고 난 도저히 입체적으로 이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그런 학생이 있으면 얘를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위에 그림처럼 점선 쐐기선 구조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점선 쐐기선 구조로 바꾸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이 탄소가 카이랄 탄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합을 이 방향에서 봤을 때, 관찰자가 이 방향에서 봤을 때 유문통도 그림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나는 이게 입체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점선 쐐기선 구조로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이렇게 왼쪽 점선 쐐기선 구조가 아니라 유문통대로 나왔을 때 R이냐 S냐를 판단할 때 시험에서 이렇게 바꾸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찼기 때문에 여기서 되도록이면 여기서 오른쪽 그림에서 R인지 S인지 판단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숙제라고 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피쇼 통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칠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이 점선 쐐기선 구조입니다. 자, 관찰자, 이 수염이 덥수룩한 이 톰 아저씨가 이 방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B하고 D 딱 사이, 그 사이 방향으로 이 관찰자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B하고 D라는 취향기가 관찰자가 보는 방향 쪽으로 향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쐐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왼쪽 그림에서 쐐기 결합은 관찰자가 보는 방향에서 왼쪽이겠죠. 왼쪽. 그래서 왼쪽에 B를 나타내고 오른쪽에 D를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E하고 A는 관찰자가 보는 반대 방향 쪽으로 향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위치에 E하고 A는 점선으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찰자가 B하고 D 딱 중간에 그 사이로 관찰자가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런 3차원적인 3D 입체 구조를 간단하게 2D 평면 구조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피쇼 통도입니다. 그러니까 피쇼 통도는 여기 쐐기, 점선, 이 결합을 다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합니다. 실선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마치 결합각이 90도인 평면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왼쪽 그림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왼쪽 3D 입체 구조를 간단하게 2차원 구조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피쇼 통도입니다. 그래서 피쇼 통도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여기 수평 방향으로 있는 결합은 쐐기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쐐기.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이 결합은 점선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시 수평 방향의 결합은 쐐기,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 결합은 점선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3D 입체 구조를 간단하게 2차원 구조로 표현하는 방법이 피쇼 통도다. 자, 그리고 이제 카이랄 탄소가 2개가 있는 화합을 볼게요. 카이랄 탄소가 이렇게 2개가 있고, 그리고 제가 사장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실선 결합이 업, 다운, 업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타나 있으면 100% 스태거드 형태입니다. 엇갈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일 결합을 180도 회전시키면 어떤 형태가 됩니까? 가리움 형태가 되겠죠. 자, 왼쪽 탄소는 고정시키고 오른쪽 탄소를 180도 이렇게 제 손 보십시오. 180도 이렇게 회전시킨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이 되겠죠. 자, 위쪽에 있는 A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겠고, 아래쪽에 있는 D가 쐐기 결합의 D가 위쪽으로 가면서 점선이 되겠고, 점선으로 있는 B는 쐐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탄소를 180도 회전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실선 결합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져 있는 이런 형태는 가리움 형태다 이렇게 판단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가리움 형태에서 지금 톰 아저씨가 딱 요 방향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D하고 쐐기 결합으로 있는 D하고 B는 관찰자가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톰 아저씨로 빙의하셔야 됩니다. 이 쐐기 결합은 그렇죠. 왼쪽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점선 결합으로 있는 B하고 D는 관찰자가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A 두 개는 관찰자가 보는 반대 방향 쪽으로 향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이런 3차원적인 입체 구조를 간단하게 2차원으로 그 3차원 구조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피셔 통도입니다. 그래서 피셔 통도는 쐐기 점선을 다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도 얘는 2차원 구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평 방향으로 있는 결합은 쐐기 결합이고 수직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 결합은 점선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카이랄 탄소가 있으면 R인지 S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피셔 통도는 여러 형태들 중에 스태거드 형태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까? 이클립티 형태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까? 그만 얘기한 것처럼 이클립티 형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스태거드 형태는 이런 피셔 통도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클립티 형태만 피셔 통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관찰자가 이 방향에서 봤을 때 A 두 개가 완전히 가려져 있겠죠. 이면각이 제로입니다. 가려져 있고 여기서 E는 이클립스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B하고 D가 가려져 있고 여기도 B하고 D가 이렇게 가려져 있겠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관찰자가 이 방향에서 봤으니까 이 두 개가 가려져 있고 이 두 개가 가려져 있고 A 두 개가 가려져 있겠죠. 그러면 이런 3차원 구조를 표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고도 피셔 통도 그림을 보고도 이 두 개가 가려져 있고 이 두 개가 가려져 있고 이 두 개가 가려져 있구나. 그러니까 관찰자가 이 결합을 이 방향에서 봤을 때 그렇게 가려져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이런 가리움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피셔 통도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분자 예가 있습니다. 박스 요 그림 밑에 박스 안에 분자 예가 있는데 이거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피셔 통도를 보시고 입체별이 R이냐 S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이 중간에 있는 화합물. OH, Cl, 수소, CH2OH, CH3. 자, 번호를 붙이면 여기 1, 2, 3, 4. 자, 2번 탄소와 3번 탄소가 카이랄 탄소입니다. 이 RS를 따져보면 밑에 이제 정답이 있는 겁니다. 2번은 S별이 나와야 되고 3번이 R별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2번 탄소부터 볼게요. 자, 우선순위 가장 높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원자 중에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자가 산소입니다. 그래서 이 결합이 1등이고요. 자, 그 다음에 탄소인데 탄소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원자를 봐야 되죠. 두 번째 원자가 여기는 산소가 있고 여기는 산소보다 원자 번호가 높은 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 때문에 이 결합이 2등이 되고 3등, 수소 4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피셔 통도는 수평 방향은 쐐기고 수직 방향은 점선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이렇게 앞쪽으로 있고요. 그리고 오른손이 감기는 방향, 시계 방향으로 1, 2, 3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1, 3, 2, 1, 3, 2로 비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 비율이 2번 S비율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분 탄소 볼게요. 자, 이 직접 결합하고 있는 원자 중에 염소가 원자 번호가 가장 크죠. 그래서 여기 1등이고 그 다음에 탄소인데 여기도 탄소고 여기도 탄소입니다. 탄소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원자를 봐야 되죠. 두 번째 원자에 원자 번호가 큰 산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2등이고 여기 메탈기가 3등, 수소 4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평 방향으로 있는 결합은 쐐기고 수직 방향은 점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등이 쐐기 결합이니까 앞쪽으로 있고요. 그리고 오른손이 감기는 방향으로 1, 2, 3 순서대로 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별이 R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왼쪽 오른쪽에 있는 화합물도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숙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셔 통도의 이제 특징을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피셔 통도는 여러 형태들 중에 가리움 형태를 엇갈린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리움 형태, 이클립스드 가리움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피셔 통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주어진 화합물들이 다 같은 화합물을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왼쪽에 두 형태는 엇갈린 형태고요. 오른쪽에 두 개는 가리움 형태입니다. 자, 먼저 이 점선 쐐기 실선 구조식에서 이 결합을 관찰자가 이 방향에서 봤을 때 유문 통도를 그리면 이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엇갈린 형태고 여기서 이제 60도로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 탄소는 고정시키고 뒤에 후면 탄소를 여기는 E가 요 위치에 있으니까 후면 탄소를 반시계 방향으로 60도 회전시킨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가리움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형태를 표현할 때 오른쪽 가리움 형태는 점선 쐐기선 구조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유문 통도로 나타낼 수도 있고 피셔 통도로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오른쪽 점선 쐐기선 구조에서 이 결합을 이 방향에서 봤을 때 그림이 이 왼쪽 유문 통도고 그리고 피셔 통도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으로 빙의하십시오. 이렇게 이 방향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 그림이 되겠죠? 그리고 자, 이런 3차원적 입체 구조를 간단하게 2차원으로 표현하는 이 방법이 피셔 통도입니다. 그래서 쐐기 점선을 다 실선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고 수평 방향으로 있는 결합은 쐐기 결합이고 수직 방향으로 있는 결합은 점선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억나지 수평이 쐐기냐 그 점선이냐 기억나지 않으시면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이 뒤쪽으로 젖히지는 않죠. 억지로 하면 되지만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있는 결합은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쐐기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이거 보십시오. 이 방향에서 봤다는 것은 이 방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피셔 통도가 된다는 것은 이 그림에서는 유문 통도에서는 이 방향에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향에서. 그러면 이 그림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여러분 피셔 통도를 그릴 때 딱 이 그림으로 그려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피셔 통도 그림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 방향으로 보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 방향으로 이렇게 봤을 때 또 피셔 통도를 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피셔 통도는 가리움 형태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엇갈린 형태는 자, 이렇게 점선 쐐기선 구조와 유문 통도로 나타낼 수는 있지만 이는 피셔 통도로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피셔 통도의 두 번째 특징은 분자 전체를 회전시킬 때는 같은 평면상에서 뒤집으면 안 되고요. 뒤집으면 안 되고 같은 평면상에서 180도 회전만 허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화합물이 이렇게 피셔 통도로 주어졌을 때 자, 이걸 보십시오. 화합물을 이렇게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으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여기 OH기가 오른쪽에 있는 OH기를 왼쪽에 두면 되고요. 그 왼쪽에 있는 CL을 오른쪽에 두면 됩니다. 만약에 이 화합물이 딱 보이는 대로 2차원 구조, 2차원 평면 구조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구조가 평면 구조면 화합물을 이렇게 뒤집어도 같은 화합물이 되겠죠. 동일한 화합물이 되겠죠. 그런데 이 둘은
동일한 화합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2차원으로 표현하지만 실제 구조는 3차원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또 강조하지만 수평 방향으로 있는 결합은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쐐기 결합이고 수직 방향으로 있는 결합은 점선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합물을 뒤집으면 쐐기 점선이 바뀌겠죠. 쐐기는 점선이 되고 점선은 쐐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피쇼 통들은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탄소가 카이랄 탄소인데 이 두 개의 결합을 끊어서 위치를 바꿔야 왼쪽이 되죠. 그러면 RS가 반드시 바뀝니다. 그리고 밑에 카이랄 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하고 염소의 결합을 끊어서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꿔야 왼쪽이 됩니다. 그래서 RS 입체비율이 다 다르겠죠. RS 입체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RR이면 이건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RR이면 이쪽은 SS가 되겠죠. 그래서 입체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관계는 고울상 이성체 관계입니다. 이넨시오모. 여기서 이는 고울상 이성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분자 전체를 회전시킬 때는 뒤집으면 안 되고요. 자 보십시오. 이 같은 평면상에서 이렇게 180도 회전만 가능합니다. 그 그림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그러면 12시 방향에 있는 카복실기가 6시 방향으로 가겠고 6시 방향에 있는 메틀기가 12시 방향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CL이 이렇게 이 위치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CL이 저 OH기가 이 위치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평면상에서 이렇게 180도 회전시키면 같은 화합물입니다. 동일한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RS를 따져보면 여기 만약에 RR이면 여기도 RR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분자 전체를 회전시킬 때는 같은 평면상에서 180도 회전만 가능하다. 그래야 같은 화합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자 전체를 회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 단일 결합들이 회전이 가능하겠죠. 특히 요 사이에 있는 단일 결합 회전에서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밑에 3번 내용입니다. 자, 일단 먼저 읽어볼게요. 아래 그림처럼 단일 결합의 회전이 자유롭다. 120도씩 회전시킬 때는 피셔 통들을 나타낼 수 있지만 60도 회전시킬 때 나오는 형태는 엇갈린 형태이므로 피셔 통들을 나타낼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먼저 얘가 지금 이클립스 형태입니다. 자, 이 그림을 피셔 통들을 나타내면 이 밑에 그림이 되겠죠. 쐐기 점선을 다 이렇게 실선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이클립스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피셔 통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단일 결합을 자 120도로 회전시키는 겁니다. 제가 4장에서 그 열린사슬 알케인의 입체 형태를 설명할 때 60도 회전시킬 때마다 스태거드 이클립스 반복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120도로 회전시키면 하나의 이클립스 형태가 다른 이클립스 형태로 바뀝니다. 지금 어떻게 회전시켰냐면 자, 위쪽 탄소는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 카이랄 탄소는. 그래서 요 부분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림이 똑같죠. 그러니까 아래쪽 탄소를 밑에 있는 아래쪽 탄소를 120도 회전시킨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120도 회전시켜도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 회전시켜도 됩니다. 지금 어떻게 회전시켰냐면 시계 방향으로 120도 회전시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옆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CL은 이 위치로 가고 여기 있는 수소는 이 위치로 가고 여기 메틀기는 이 위치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칸씩 옆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클립스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이클립스 형태를 피셔 통들로 나타내면 쐐기 점선을 다 이렇게 실선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런데 60도를 회전시키면 이클립스 형태가 스태거드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스태거드 형태는 피셔 통들로는 이렇게는 나타낼 수 있지만 이렇게 점선 쐐기선 구조로 나타낼 수는 있지만 피셔 통들로는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셔 통도는 수평 방향은 쐐기라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 결합인 경우는 피셔 통도로는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보시면 60도 회전시키면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에 염소가요. 60도 회전시키면 요 위치로 갑니다. 요 위치로. 그리고 여기 수소가 60도 회전시키면 이렇게 쐐기가 점선이 되고요. 그리고 이 메틀기는 점선 그대로 이렇게 왼쪽으로 갑니다.
이게 입체적으로 좀 와닿지 않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제가 분자 모형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분자 모형을 가지고 와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이해되는 데까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왜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유기 반응 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2단계에서 유기 반응을 다룰 텐데 유기 반응 파트에서 어떤 반응은 이런 형태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있고 어떤 반응은 이런 형태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중간에 있는 그림으로 주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형태에서 일어나는 반응에서는 몇 도 회전시켜야 됩니까? 120도 회전시켜야 되고 이 왼쪽 형태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60도를 회전시켜야겠죠. 그래서 어떤 반응은 뭐 이런 형태에서 일어나는 반응도 있고 이런 형태에서 일어나는 반응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120도 회전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60도 회전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연습을 하십시오. 물론 반응 파트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연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4번 특징은 이건 뭐 당연한 내용인데 어떤 화합물을 이렇게 피셔 통도로 나타내었을 때 이 탄소가 카이랄 탄소입니다. 그러면 4개의 결합, 카이랄 탄소에 결합하고 있는 이 4개의 결합 중에 임의의 결합 2개를 선택해서 결합을 끊어서 위치를 교환하게 되면 이 경우에도 뭐가 바뀌겠습니까? RS 입체 비율이 바뀌겠죠. 예, R 비율이 이렇게 S 비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카이랄 탄소에 결합하고 있는 결합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이 위치를 또 한 번 더 교환한 겁니다. 그러면 위치 교환을 2번 하게 되면 원래대로 자기 자신의 입체 비율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합물과 세 번째 화합물은 다른 화합물처럼 보이지만 같은 화합물입니다. 입체 비율이 R이고 여기도 R이죠. 그래서 동일한 화합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화합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화합물은 관계가 RS 입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는 이넨시오모 고울상 이성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필수 통도로 나타냈을 때도 카이랄 탄소에서 2개의 결합의 위치를 교환하면 입체 비율이 바뀐다. 그리고 위치 교환을 2번 하게 되면 원래대로 자기 자신의 입체 비율을 갖는다라는 내용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내용은 자, 우리가 어떤 고리 화합물의 입체 비율을 표현할 때 그 고리 화합물을 평면 구조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름 잡힌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삼각형은 접혀질래야 접혀질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삼각형은 무조건 평면입니다. 근데 사각형부터 주름 잡힌 형태를 취할 수 있고 주름 잡힌 형태가 더 안정한 형태라고 배웠죠. 4장에서. 자, 말씀해 보십시오. 사각형은 주름 잡힌 형태 이름이 뭡니까? 나비 형태죠. 나비 형태. 그리고 오각형은 봉투 형태. 그리고 육각형은 의자 형태죠. 의자 형태 외에 다른 뭐 불안정한 형태, 보트 형태, 트위스트 보트 형태, 반쪽 의자 형태 이런 형태들도 있지만 육각형은 가장 안정한 형태가 의자 형태입니다. 자,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여러 주름 잡힌 형태가 있는데 평면 형태와 주름 잡힌 형태가 같은 화합물, 동일한 화합물이 표현이 되려면 시스 트랜스 관계만 일치한다라고 해서 같은 화합물이 아니라 RS가 같아야 됩니다. RS 입체 비율이 같아야 동일한 화합물입니다. 이때 동일한 화합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사실 R이냐 S냐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RS가 같으냐 다르냐입니다. RS가 같으냐 다르냐 판단할 때 이것도 4장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지만 이 지침으로 사실 이 지침이 어느 교재에도 없습니다. 근데 워낙 문제가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제 규칙처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4장에서 설명했던 내용인데 평면 형태에서 취한계가 쇠기 결합으로 있으면 쇠기 결합은 업 방향으로 나타내시고 점선 결합은 의자 형태에서 다운 방향으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단 조건이 뭐냐면 조건은 취한계의 배열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한계가 시계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 쇠기는 업, 점선은 다운으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쐐기를 업이 아니라 쐐기를 다운으로 나타내고 점선을 업으로 나타내면 RS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같은 화합물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고울상 이성체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화합물이 되려면 쐐기는 업, 점선은 다운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취향계의 별 방향이 얘는 시계 방향인데 얘는 반시계 방향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취향계의 별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쐐기는 업이 아니라 쐐기는 다운으로 하고 점선은 다운이 아니라 업 방향으로 나타내어야 RS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화합물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한 거와 반대로 하시면 업 다운을 반대로 하시면 RS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고울상 이성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실제 화합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밑에 그림 보십시오. 자, 여기 에틸기가 붙어 있는 탄소가 1번이고 메틸기가 붙어 있는 이 탄소가 3번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이 배열 방향이 이렇게 화살표 표현된 것처럼 취향계의 배열 방향이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 배열 방향을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넘버링을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문제가 만약에 이 두 화합물이 같은 화합물이냐 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에틸기 똑같은 에틸기를 여기 찾습니다. 그 탄소가 1번이죠. 그리고 메틸기가 붙어 있는 탄소가 3번입니다. 그러면 배열 방향을 보는 겁니다. 1, 2, 3, 4, 5, 6 이 배열 방향이 동일하게 시계 방향 동일합니다. 그러면 RS가 일치하려면 쐐기 결합은 업으로 나타내고 점선 결합은 다운으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RS가 일치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RS를 따지면 여기 표현된 것처럼 SS입니다. SS고 여기도 똑같이 SS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둘 간의 관계는 고울상 이성체가 아니라 같은 화합물이 되겠죠. 동일한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같은 화합물인지 아닌지 문제가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에틸기가 붙어있는 탄소가 1번이고 메틸기가 붙어있는 탄소가 3번이기 때문에 1, 2, 3, 4, 5, 6 이렇게 배열 방향이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인데 얘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면 배열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이 화합물을 뒤집은 화합물의 표현이기 때문에 업 다운을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쐐기 결합은 업이 아니라 쐐기 결합은 다운, 그리고 점선 결합은 이렇게 업 방향으로 나타나 있어야 RS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RS를 따져보면 똑같이 SS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개가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에틸기가 붙어있는 탄소가 1번이고 메틸기가 붙어있는 탄소가 3번인데 이 배열 방향이 1, 2, 3 이렇게 배열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고 얘가 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면 배열 방향이 반대라는 것은 이 화합물을 뒤집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쐐기 점선이 바뀌겠죠. 이 점선은 쐐기가 되고 여기 쐐기는 점선이 됩니다. 그러면 RS가 여기 SS면 여기도 해본화나 SS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가 같은 화합물이냐 다른 화합물이냐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배열 방향을 봐야 됩니다. 취향계의 배열 방향이 얘는 시계 방향이고 얘는 반시계 방향이다. 그러면 쐐기 점선 이쪽에 쐐기 결합이 여기는 점선으로 있고 이쪽이 점선이 여기는 쐐기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RS가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비교한 문제가 나오면 배열 방향이 반시계 방향 동일하죠. 그러면 쐐기는 업으로 나타내고 점선은 다운으로 나타내시면 RS가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화합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두 개가 같으냐 다르냐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만약에 배열 방향이 같으면 여기서 왼쪽에서 업 방향이 똑같이 업 방향으로 있고 다운이 똑같이 다운으로 있어야 됩니다. 배열 방향이 같으면. 근데 얘는 배열 방향이 반대입니다. 배열 방향의 반대라는 것은 화합물을 뒤집은 화합물 표현이기 때문에 업 다운이 반대로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서 업 방향이 여기는 다운으로 있고 여기서 다운 방향이 여기는 업 방향으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RS가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화합물이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자, 밑에 그림은 유문 통도인데 자, 요 결합하고 이 결합을 관찰자가 선택해서 이 방향에서 본 겁니다.
여기는 전면 탄소, 여기 뒤에 탄소가 후면 탄소가 되겠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 후면 탄소, 오른쪽 후면 탄소의 애틀기는 수평으로 다운이죠. 그 애틀기가 유문통도에서 이 애틀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는데, 자, 이 탄소가 밑에 그림에서 이 탄소고요. 이 탄소 위치는 수직 수평으로 나타낼 수 없는 위치입니다. 이 탄소 위치는 쐐기 점선으로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하시라고 했냐면, 전에 사장에서 설명했던 내용인데, 이게 생략된 수소가 이렇게 수평으로 다운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관찰자가 보는 쪽으로 누가 더 가깝게 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수소가 관찰자가 있는 쪽으로 더 가깝게 있죠. 그리고 이 수소 뒤쪽에 이 메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틀기는 점선으로 표현해야겠죠. 이 수소를 쐐기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쐐기 결합의 수소는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서 이 결합 두 개를 선택해서 관찰자가 이 방향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 밑에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다운으로 있는 메틀기가 이제 이 메틀기고, 수평으로 업 방향으로 있는 메틀기가 이 애틀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다 같은 화합물이라는 겁니다. 다 모두 다 올 S비열이죠. 그래서 다 동일한 화합물입니다. 근데 왼쪽은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했던 내용과 업, 다운을 다 반대로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확인해 보십시오. 업, 다운을 다 반대로 나타냈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다 입체비열이 다 S비열이 아니라 R비열이 되겠죠.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냐면 고울상 이성체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합물과 왼쪽 화합물 간의 관계는 고울상 이성체고,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얘도 13트랜스고 얘도 13트랜스고 얘도 13트랜스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트랜스 관계만 일치한다고 해서 같은 화합물이 아니라, 같은 화합물이 되려면 RS도 같아야 됩니다. RS까지 같아야 같은 화합물인데, 여기는 RS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다 동일한 화합물이고, 여기도 RS가 다 R별이니까 다 동일한 화합물입니다. 근데 이쪽 화합물하고 이쪽 화합물하고 관계는 다 입체별이 다 트랜스지만 이쪽은 R이고 이쪽은 S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는 고울상 이성일체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냥 RS를 따지면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더 복잡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RS를 따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문제, 실제 뭐 어떤 A, B 두 화합물이 주어져 있고, 만약에 카이랄 탄소가 얘가 3개가 있고 이건 카이랄 탄소가 4개가 있다고 할게. 그리고 만약에 이제 평면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각각의 화합물을 1, 2, 3, 4, 5에서 찾으라. 뭐 그런 문제가 객관식 문제로 나왔다고 했을 때, 물론 임용은 객관식 문제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RS를 따져야 되는 카이랄 탄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RS로 하셔도 되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관계를 묻는 문제는 R이냐 S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RS가 같으냐 다르냐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지침을 생각해서 RS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이 과정에서 제가 문제를 풀면서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걸 뭐 다 암기하셔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만 확실히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해왔잖아요, 그죠? 쐐기는 업, 점선은 다운, 여기만 확실히 암기하시면 됩니다. 단 조건은 배열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배열 방향이 반대면 반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업, 다운을 반대로 하셔야 RS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같은 화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 확실히 암기하시고, 조건은 배열 방향이 같은 경우 쐐기는 업, 점선은 다운 이렇게 해야 RS가 일치한다. 그리고 반대로 하면 그 옆에 이제 다 업, 다운을 반대로 했거든요. 그러면 RS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고울상 이성체 관계다 이렇게 판단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강 및 광합 활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강이라는 용어와 광합 활성이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평강 기기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평강 기기. 그래서 평강 기기의 간단한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빛이 있습니다. 광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빛은
전자기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전자기파가 진행 방향의 칠판면과 같은 면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전자기파가 있겠고, 이렇게 기울어져서 진행하는 전자기파도 있겠죠. 이렇게 기울어져서 진행하는 전자기파도 있고, 그래서 진행 방향에 수많은 진동면을 가지는 전자기파가 광원입니다. 이걸 옆에서 봤을 때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칠판면과 같은 면상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이 전자기파를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회전해서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서 진행하는 전자기파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빛의 진행 방향에 수직인 수많은 진동면을 가지는 전자기파가 광원이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를 비평강이라 부릅니다. 비평강이 이제 평강체를 통과합니다. 평강체 또는 평강 프리즘이라고 표현하는데, 체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평강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평강체의 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과 나란히 있는 그런 전자기파만 이렇게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체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칠판면과 같은 평면상에서 진행하는 전자기파만 이렇게 평강체를 통과하고요. 나머지 전자기파는 다 차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평강체를 통과한 이 전자기파를 뭐라 부르냐면 평면 평강 또는 평강리라 부릅니다. 자, 이런 평강이 이제 시로관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로관 안에 어떤 시로가 있겠죠. 자, 그 시로관 안에 있는 물질이 카이랄 물질 아니면 비카이랄 물질이겠죠. 자, 이 시로관 안에 있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이 평강이 지나가면서 회전할 수도 있고 회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밑에 사실 이 교가가 중요합니다. 이 교가만 확실히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시로관 안에 있는 물질이 비카이랄 물질이면 회전하지 않습니다. 회전하지 않고 그냥 쭉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이때 평강을 회전하지 않을 때 이때 표현하는 용어가 광합 비활성입니다. 자, 그리고 시로관 안에 있는 물질이 카이랄 물질이면 반드시 평강이 회전을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든 평강이 회전할 때 이때 사용하는 용어가 광합 활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카이랄 물질은 평강이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광합 비활성이라 표현하고요. 모든 카이랄 물질은 평강이 회전하기 때문에 광합 활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평강이 회전할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는 우회전성이라고 표현하고요. 부호는 플러스 부호를 씁니다. 플러스 부호. 그리고 문자로 표현할 때는 영어 표현 제일 앞에 철자 D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좌회전성이라고 표현하고 부호는 마이너스 부호로 씁니다. 마이너스 부호를 쓰고 문자로 표현할 때는 영어 표현 제일 앞에 철자 L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회전성이든 좌회전성이든 평강이 회전하면 광합 활성입니다. 광합 활성이고 평강이 회전하지 않으면 광합 비활성입니다. 그리고 카이랄 물질인 경우는 왜 평강이 회전하고 비카이랄 물질은 왜 평강이 회전하지 않는지는 이거는 물리에서 광학 파트입니다. 광학 파트이기 때문에 유기화학에서는 그 왜 회전하고 왜 회전하지 않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중요한 건 결과라고 했죠. 이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로관 안에 있는 물질이 비카이랄 물질이면 이 평강이 회전하지 않고요. 카이랄 물질이면 회전한다. 그리고 카이랄 물질인 경우 회전하는데 만약에 이만큼 회전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회전된 각도, 이 세타를 뭐라 부르냐면 관찰된 광회전도라고 부르고 알파라고 표현합니다. 알파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관찰된 광회전도입니다. 이 관찰된 광회전도는 끓는 점, 녹는 점처럼 그 물질만이 가지는 고유한 값이 아니라 네 가지 변수에 의해서 바뀌는 값입니다. 그 네 가지 변수는 뭐냐면 온도, 온도는 모든 걸 바꾸죠. 온도, 그 다음에 파장, 봉우리와 전자기파에서 이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 거리, 파장, 람다,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시료간 길이를 여기 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료간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리고 여기 시료의 농도를 C라고 표현했습니다. 농도 C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변수에 의해서 바뀌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료간 안에 있는 카이랄 물질, 어떤 A라는 카이랄 물질이 같은 화합물이지만 농도에 따라서, 시료간 길이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이 값이, 이 회전되는 각도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끓는 점, 녹는 점처럼 그 물질만이 가지는 고유한 값이 되려면 이 네 가지 변수를 표준화를 시켜야겠죠. 이 표준화시킨 광회전도를 앞에 고유를 붙여서 고유광회전도라고 부릅니다. 고유광회전도라고 부르고 표현할 때는 알파에 이렇게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파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관찰된 광회전도고요. 이 대괄호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 그러면 고유광회전도입니다. 이 고유광회전도를 어떻게 구하냐면 그 밑에 식을 보시면 일단 파장은 똑같이 맞춥니다. 소듐 증기 D선을 사용합니다. 589 나노베타인데 이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25도씨에서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파장하고 온도는 똑같이 맞춰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파장하고 온도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괄호로 묶여져 있으면 그러면 고유광해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장하고 온도는 이게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고유광해준도 어떻게 구하냐면 관찰된 광해전도, 알파죠. 관찰된 광해전도에서 관찰된 광해전도 나누기 시료간의 길이 그리고 농도. 그러니까 시료간의 길이와 농도만큼 나눠주면 그 값이 항상 일정한 고유한 값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 보십시오. 같은 화합물이더라도 농도가 농도를 2배를 넣어주냐, 3배를 넣어주냐, 4배를 넣어주냐에 따라서 이 회전되는 각도, 이 세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A의 농도를 2배를 증가시키면 이 각도가 2배로 증가되고, 농도를 4배로 증가시키면 이 각도가 4배가 됩니다. 4배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시료의 농도와 이 관찰된 광회전도는 정비례합니다. 정비례하고 마찬가지로 시료간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료간 길이도 길이를 2배로 하게 되면 이 관찰된 광회전도가 2배가 되고요. 길이를 4배로 증가시키면 이 세타가 4배가 되니까 관찰된 광회전도가 4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시료간 길이하고 농도는 관찰된 광회전도와 정비례하기 때문에 자, 이 식에서 얘 2배가 되면 2배, 4배가 되면 4배, 농도도 2배가 되면 2배, 4배가 되면 4배 이렇게 약분되기 때문에 시료간의 길이만큼 그리고 농도만큼 나눠주게 되면 그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고유광해준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고유광해준도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약속인데 단위입니다. 단위, 농도의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를 씁니다. 그리고 길이의 SI 단위는 미터지만 미터 단위를 쓰지 않고요. 데시미터 단위를 씁니다. 그러니까 1데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승 0.1m죠. 그래서 미터 단위가 아니라 데시미터 단위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농도의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 그리고 길이의 단위는 데시미터.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길이의 단위가 미터 단위로 나와 있으면 그 미터 단위를 데시미터 단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산 문제는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별표로 표시한 이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 다시 보겠습니다. 시료간 안에 있는 물질이 비카이랄 물질이면 모든 비카이랄 물질은 예외 없이 광합 비활성입니다. 평강이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유광회전도가 반드시 얼마겠습니까? 요 세타 값이 제로니까 관찰된 강회전도가 제로고 요 값이 제로면 반드시 얘도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화합물이 광합 비활성이면 광합 비활성입니다라고 표현하면서 쓸 때는 이렇게 쓸 겁니다. 고유광회전도가 제로다라고 쓸 겁니다. 그러면 광합 비활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카이랄 물질이 광합 활성을 갖는 어떤 카이랄 물질이 있는 경우 이 화합물은 광합 활성을 가집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쓸 때는 이렇게 쓸 겁니다.
광합 활성을 가지는 화합물은 어떤 값을 가지겠죠. 플러스 값을 가지든 마이너스 값을 가지든 어떤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여기 관찰된 광학 해준도가 어떤 값을 가지면 이 값도 제로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고유 광학 해준도가 제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광합 활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어떤 A라는 화합물이 카이라 화합물입니다. 그러면 이 화합물이 광합 활성입니다 라고 제가 표현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쓸 때는 광합 활성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쓸 때는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고유 광학 해준도가 제로가 아니다. 그래서 광합 활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 박스 안에 있는 화합물들이 다 보시면 고유 광학 해준도가 다 어떤 값을 가지죠. 제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화합물들은 다 어떤 화합물이란 뜻입니까? 이 주어진 화합물들은 다 그렇죠. 카이랄 화합물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제목이 몇 가지 카이랄 화합물의 고유 광학 해준도 값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 둘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요 내용이 요 그림이 딱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요 둘 간의 관계. 자, 이름이 이 브로모 뷰테인, 이 브로모 뷰테인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분자식도 같고 구조식도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탄소가 카이랄 탄소인데 카이랄 탄소의 입체 비율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R 비율이고 오른쪽은 S 비율입니다. 그러면 관계는 이넨시오모 고울상 이성질 관계가 되겠죠. 자, 잘 들어보십시오. 고울상 이성질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고울상 이성질체 관계라면 반드시 평강을 회전시키는 각도가 동일합니다. 자, 왼쪽이 23.1이면 오른쪽이 23.1입니다. 평강을 회전시키는 각도가 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반드시 부호가 달라야 됩니다. 얘가 좌회전성이면 마이너스, 좌회전성이면 이쪽은 우회전성, 플러스 부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고울상 이성질체의 특징입니다. 고울상 이성질체 관계라면 평강을 회전시키는 각도는 같으나 부호가 반대입니다. 부호가 반대라는 것은 평강을 회전시키는 방향이 반대라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RS와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화합물 같은 경우는 R 비율이 마이너스입니다. S 비율이 플러스고. 근데 어떤 화합물은 R 비율이 플러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RS와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고울상 이성질 관계라면 하나가 마이너스면 하나가 플러스라는 겁니다. 이쪽이 마이너스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플러스면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부호만 반대고 각도는 같아야 됩니다. 자, 이런 두 고울상 이성질체가 5대5 또는 1대1 또는 50% 50% 이렇게 같은 양으로 존재하는 혼합물, 이런 혼합물을 뭐라 부르냐면 라세미 혼합물이라고 부릅니다. 라세미 혼합물 또는 라세미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혼합물이기 때문에 혼합물이라는 그런 이걸 라세미 화합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혼합물입니다. 그 혼합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기 전까지는 뒤에 반드시 혼합물을 붙이십시오. 라세미 혼합물입니다. 어떤 혼합물입니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두 고울상 이성질체가 같은 양으로 존재하는 혼합물입니다. 이런 혼합물이 라세미 혼합물입니다. 라세미 혼합물은 각각을 봤을 때는 카이랄 물질이기 때문에 광합 활성을 가집니다. 광합 활성을 가지지만 라세미 혼합물은 광합 비활성입니다. 왜 광합 비활성을 가지냐면 두 고울상 이성질체가 같은 양으로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상쇄됩니다. 상쇄되기 때문에 R자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평강이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광합 비활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마이너스 23.1이라고 표현한 것은 순수한 R 비율을 갖는 화합물이 마이너스 23.1이고 순수한 S 비율을 갖는 화합물이 플러스 23.1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두 고울상 이성체가 같은 양으로 존재하는 혼합물, 라세미 혼합물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상쇄되는 겁니다. 그래서 R자 회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합 비활성이 되는 겁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이 둘 간의 관계가 고울상 이성체 관계라고 할게요. 고울상 이성체 관계고 50% 50% 같은 양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고울상 이성체 관계라면 평강을 회전시키는 각도가 같겠죠. 얘가 만약에 10도면 얘도 10도입니다. 근데 뭐가 반대라고 했습니까? 부호가 반대라고 했죠. 얘가 마이너스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플러스면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로간에 이제 평강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왼쪽 화합물이 지나갈 때는 좌회전성으로 이렇게 10도만큼 회전시키겠죠. 근데 오른쪽 화합물이 지나갈 때는 우회전성으로 또 10도만큼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R자 회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R자 회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상쇄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R자 회전이 없기 때문에 예, 고유 광회전도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세미 혼합물은 각각은 카이랄 화합물이라서 각각은 광학 활성을 가지지만 두 고울상 이성체가 같은 양으로 있는 라세미 혼합물은 예, 광학 비활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광학 활성과 광학 비활성을 정리를 해볼게요. 예, 그 밑에 보시면 자, 먼저 자 여기서 1번은 여기 동그라미 1번 밑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은 혼합물이 아니라 단일 화합물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화합물인 경우는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이 여기 모든이라 표현이죠. 모든 비카이랄 화합물이 예외 없이 광학 비활성이고 예, 모든 카이랄 화합물이 예외 없이 광학 활성입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여러분 문제에서 다음 중 광학 활성을 갖는 화합물이 무엇이냐? 만약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할게요. 근데 만약에 뭐 A, B, C, D이라는 화합물이 있다고 할게. 여기서 이게 각각의 화합물 A, B, C, D, E는 각각이 다 단일 화합물이죠. 혼합물이 아니라 단일 화합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광학 활성을 갖는 화합물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나오면 카이랄 화합물을 찾으면 됩니다. 카이랄 화합물이 광학 활성이고 비카이랄 화합물이 광학 비활성입니다. 그래서 카이랄 화합물을 찾으면 되고 카이랄 화합물은 대칭 요소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분자 내에 대칭 요소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분자 내에 대칭 요소가 없는 화합물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광학 활성의 화합물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는 다음 중 카이랄 화합물이 무엇이냐라는 문제하고 같은 문제고요. 그리고 카이랄 화합물만이 고울상 이성지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고울상 이성지체가 가능한 화합물이 무엇이냐라는 문제하고 또 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합물들 다 분자 내에 대칭 요소가 없는 화합물입니다. 분자 내에 대칭 요소가 없는 화합물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광학 활성이 아니라 광학 비활성을 갖는 화합물이 무엇이냐, 또는 비카이랄 화합물이 무엇이냐, 또는 고울상 이성지체를 가질 수 없는 화합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반대로 분자 내에 대칭 요소가 있는 화합물을 찾으면 됩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2번, 3번의 혼합물입니다. 혼합물. 자, 혼합물이 광학 비활성을 가는 경우는 3번 내용은 당연한 설명이겠죠. 혼합물인데 서로 다른 비카이랄 화합물들의 혼합물입니다. 그러면 비카이랄 화합물들이 각각이 다 광학 비활성이기 때문에 이런 혼합물 역시 광학 비활성을 가지겠죠. 그리고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이 라세미 혼합물입니다. 라세미 혼합물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각은 두 고울상 이성체 각각은 카이랄 화합물이기 때문에 광학 활성을 가지지만 두 고울상 이성체가 같은 양으로 존재하는 혼합물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상쇄되기 때문에 광학 비활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광학 활성을 가는 경우. 자, 고울상 이성체 관계가 아닌 카이랄 화합물들의 혼합물입니다. 각각의 카이랄 화합물들이 광학 활성을 가지고 서로 고울상 이성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혼합물은 광학 활성을 가지겠죠. 자, 그리고 고울상 이성체 관계인데 그 비율이 5대5가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의 고울상 이성체가 더 과량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혼합물은 광학 활성을 가집니다. 이거 밑에 따로 이 내용 필기를 좀 해두십시오. 만약에 A하고 B가 관계가 고울상 이성질체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고울상 이성체의 혼합물은 딱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50% 같은 양으로 섞여져 있는 혼합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합물이 라세미 혼합물이고, 라세미 혼합물은 광학 활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광학
비활성을 나타냅니다. 자, 근데 어떤 혼합물을 생각할 수 있냐면 50% 같은 양이 아니라 하나가 과량으로 있습니다. A가 과량으로 있고 B가 소량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자, A가 소량, B가 과량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혼합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고울상 이성체가 과량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되지 않겠죠. 자, 만약에 A가 평강을 10도만큼 회전시키고 얘도 10도만큼 회전시킨다고 할게. 근데 얘는 부호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혼합물 2번 혼합물입니다. 2번 혼합물은 제로는 아니겠죠. 제로가 아니고 어떤 값을 가지겠죠. 어떤 값을 가지는데 그 정확한 값이 얼마냐는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보호입니다. 자, 과량으로 존재하는 A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보호로 같습니다. 그러면 과량으로 존재하는 화학종의 보호를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값은 얼마인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광학적 순도와 고울상 초과량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여기서 보호만 결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3번 혼합물은 B가 과량으로 있고 B가 마이너스 보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3번 혼합물은 고유 광회전도의 값이 얘는 마이너스 값이 플러스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정확한 값은 얼마인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강과 광학 활성에 대한 용어를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 입체화학 끝냅니다. 다음 시간에 입체화학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고 또 일주일 동안 또 파이팅 하십시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